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금 계속해가지고 연휴 시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또 막 역대급으로 추석 연휴가 길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성재준이는 맨날 똑같은 지금 뭐 자세에 맨날 똑같은 머리에 맨날 똑같은 표정으로 맨날 똑같은 배경으로 영상이나 찍고 있다. 좀 가가지고 쉬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저 같은 사람은 쉬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추석 때도 제가 하는 일이 뭔데요? 정치에 대해 가지고 뭐 평론하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그게 제가 하는 일인데 연휴 기간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재명이도 가족이 있을 텐데 가족 있죠, 그쵸? 물론 뭐 남이다라고 그냥 뭐 저 치워버리고 뭐 이런 분위기는 합니다만 뭐 가족은 있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도 가족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도 가족이 있을 것이고 다 그런 작법들도 가족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들은 가족을 만나러 가가지고 뭐 쉬지도 않나 봐. 계속해가지고 헛소리하고 계속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제가 쉴 수가 있겠냐고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진짜 막 화딱지 나는 그런 얘기인데 물론 우리가 다 예상은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어떤 식으로 민주당 저 진짜 잡것들이 선동을 할지 다 예상이 됐죠. 뭐 그거에 뻔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을 들고 나오겠지.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일 때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사건 비슷한 게 있었으면 누구 책임론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검찰총장 책임론을 얘기해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원석의 이자도 나오지 않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정도야 이제 아시겠지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그 윤석열 검찰총장 정도가 이제 특별하게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전에 문물 같은 경우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이원석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누구만 계속해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원래 진짜 민주당이 정신 헷가닥 돼가지고 공격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검찰총장을 비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사가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 비판해야 되는데요? 검찰총장을 비판해야지 왜 법무부 장관을 비판합니까? 맨날 민주당이 하는 소리가 뭐였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면서. 그렇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맨날 특정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특정 사건에 대해 가지고 법무부 장관한테 책임을 묻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내로남불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잡것들은 머릿속에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선동하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뭐 좋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 가지고 홍익표도 지금 뭐 제정신 내려놓고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고 한동훈 파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지적을 원래 뭐 마틴이 가 있으니까. 그런데 민주당 잡것들과 민주당에 기생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는 스파이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이준석과 그 따까리들. 이 인간들 같은 경우는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준석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또 얘기했습니까? 한동훈 영웅 시나리오가 불투명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큰 전략이 상실이 됐다. 한동훈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따위 소리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당의 아니면 뭐 국회의원 건덕지까지는 안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3선이니까 그렇죠? 그럼 뭐 민주당의 당직자, 부대변인 뭐 이런 인간들이 민주당 패널 정도가 할 법한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앉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이 나가 있어야 애당초 정신도 없었겠지만 무슨 정신이 나가야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왜 도대체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 나오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의 영웅 시나리오가 불투명해졌다 뭐 이따위 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이재명의 특정 사건이랑 한동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순간 마구잡이로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더 화딱지 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또 합니까? 위중교사라는 게 본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성립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법리적으로 고민해봐야 된대요. 지가 뭔데 도대체? 지금 뭔데요? 마이너스 3선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 도대체 뭐라고 뭐 법에 대해 가지고 뭐 소명이 어떻다는 등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위중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이준석이 정도 갈 것도 없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중교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창훈이도 본인 스스로가 소명이 됐다라고 정확하게 써놨는데 그렇잖아요. 위중교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재명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그렇게 증언해달라라는 거 부탁하겠다라는 그 녹취록까지도 다 확보를 하다 보니까 유창훈조차도 개딸 유창훈조차도 그거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는데 이준석이 같은 경우는 뭐라는 거예요? 과연 성립될 수 있겠느냐?
이 인간은 진짜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제 양심 고백까지 하더라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준석이 이번에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백현동, 성남FC, 그 다음에 대장동 여기까지는 나는 솔직히 이거는 지자체장들이 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의 범위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저에게는 바꿔 얘기해서 뭐겠어요. 이재명이 지금 백현동, 성남FC, 대장동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일이었다. 지자체장으로서 충분히 할 법한 행정적인 일이었다. 이런 진짜 개딸만도 못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준석의 이게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국민의힘 쪽에서 논평이 나온 것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시절에 1차에서 지니까 사법부 공격했다가 2차에서 또 이제 자기들이 쭉 이기니까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했다고 했다가 이제는 또 이재명 기각하니까 이거는 사법부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이 마치 사법부에 대해서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재명에 대한 기각 같은 경우는 이준석 같은 그런 인간과는 전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철저히 정치적이었던 거예요.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1차랑 2차랑 바뀌었던 이유는 1차에서 부족한 조건이 충족이 됐으니까 2차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재명의 범죄 혐의, 대장동이 됐거나 백현동이 됐거나 대북송금 그 쌍방울이 됐거나 세 가지 범죄 혐의에 엮여있는 20명이 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창훈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충분히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라고 인정이 돼서 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는데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에만 발부가 안 됐던 철저히 정치적이었던 겁니다. 으따 대고 자기에 대한 케이스를 갖다가 이재명의 그 유창훈의 케이스랑 비교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사법부에 대해서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러니까 개딸마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준석 얘기할 때마다 개가 짖어요. 진짜 글자 그대로 개가 짖습니다. 지금도 옆에서 막 개가 짖고 있는데 이 마이크는 잘 안 들릴 것 같습니다만 개들도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이따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개 같은 소리 아니지. 이건 개한테 미안한 소리지. 저도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어디다가 개에다가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뭐 어디다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뭐 추석 시즌에도 뭐라고 합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 전술이 개탄스럽다. 이재명만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한동훈을 또 겨냥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지금 글을 써놨어요. 근데 이게 제가 글이 게임에다가 비유를 해놔가지고 롤이라는 게임에다가 비유해가지고 써놓다 보니까 저는 뭐 롤을 안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 게임 시작부터 탑이랑 바텀 다 비우고 미드에 이재명 게임 갔다가 딸피 만들어 놓고 한 사람한테 막 다 몰아줘서 영혼 만들어다가 역회당하고 지금 이재명 살아서 우물 간 거라고. 이게 도대체 당대표가 할 만한 지금 당대표였던 인간이 할 만한 글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품격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싸구려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이는 가족들도 안 반겨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 도니까 이렇게 지금 추석 연휴에도 이 페이스북에다가 말도 안 되는 글이나 싸주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자도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쭉 설명을 해놨던데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준석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은 다 제쳐놓고 이재명 한 명만 잡아보겠다라고 모든 것들을 전력을 다 쏟아 부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력을 다 쏟아 부은 거에 대한 최종 공을 한동훈한테 주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재명이 살아가지고 회복을 하다 보니 지금 한동훈에 대한 그 영웅이 무너지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롤게임에 빗대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추잡스럽고 얼마나 찌질합니까? 지가 그러니까 뭔가 20대인 척 내가 20대를 대표하니까 20대들이 지금 또 뭐 그 롤 그거 또 뭐 경기도 막 열리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거에 내가 조금 더 이제 편승해가지고 나는 이렇게나 영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나 젊은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거에 더 추한 거죠. 원래 제일 추한 게 뭡니까? 나이가 못하는 게 제일 추한 거예요. 나이 든 아저씨가 무슨 뭐 이상한 게임 같은 거 하고 앉아있고 나이 든 아저씨가 뭐 이상한 애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는 거 그게 제일 추한 거 아닙니까? 딱 지금 이준석이가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정유라 씨가 이번에 딱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합니까? 얘 하수다. 롤 같은 거 똑바로 할 줄도 모르면서 왜 롤하는 척하냐. 그리고 지금 댓글들도 봤었을 때 게임 시작부터 밴 당한 사람이 무슨 아는 척을 하고 있냐. 동갑인 게 부끄럽다. 우리 나이대 망신 다 시키고 있다. 품격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 저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것이죠. 놀랍게도 제가 보여드렸던 지금 세 가지 댓글이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 클리앙에서 나온 댓글입니다.
클리앙이 어떤 사이트인지 아시죠? 이재명을 지지하고 거의 개딸 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클리앙인데 그 클리앙조차도 이준석을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물론 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준석은 인정해주지 않죠. 이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추석에 할 일 없이 가족도도 안 반겨줄 것 같아. 저씨 또 왔다 이러면서 이제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참 진짜 이준석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힙니다. 뭐 민주당이 됐거나 이준석이 됐거나 계속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준석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한동훈 장관이 자기의 대체제가 될 수 없고 보완제밖에 못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뭔가 그 삐뚤어져 있는 학교 다닐 때 그 찌질이들이 보이는 특징을 훌륭한 이제 멋진 애들에 대해 가지고 그 찌질이들이 보이는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선에 지금 이준석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진짜 어쩌다 이런 끔찍한 혼종이 만들어졌는지 제발 다음 총선 때 이준석한테 공천 주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갖지 마시고 잘라내고 민주당과 이런 잡것들도 반드시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